며칠 전 공개된 어벤져스4 2차 예고편 다들 보셨죠? 마음 같아선 바로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영상을 올리진 못했네요. 그럼 어벤져스4 2차 예고편 분석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딱 보고 총평을 하자면 약 30초짜리 떡밥 천국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빠르게 지나간 영상 한번 보시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약 4배가량 느리게 재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붉은색과 회색톤의 대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강조되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분명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려온 캡틴 아메리카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서로 보입니다. 붉은색은 보통 정렬 또는 죽음을 상징하죠. 회색톤 역시 죽음 또는 과거 회상씬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스파이더맨과 윈터 솔저가 케바의 방패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건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 희생으로 말미암아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무효화시킨다. 즉 회색톤으로 처리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로고가 지난 다음 뉴욕 도시가 보이네요.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진 뉴욕 도시,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주의로 밀집해 있는 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새벽녘처럼 보이지만 불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선박의 모습에서 타노스의 핑거 스냅 여파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으로 시티필드가 보입니다. 텅 빈 관중은 물론 주변에 정돈되지 않은 차량들이 보이네요. 운전 중이던 사람들이 핑거 스냅 영향으로 사라졌을 테고 릴레이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고 현장을 수습할 수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땐 왼쪽에서 세 번째 사람의 손이 유독 날카롭게 긴 걸로 봐서는 울버린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스를 인수한 디즈니가 엑스맨 떡밥을 뿌릴 걸로 예상하긴 했지만 영화 본편도 아니고 이렇게 30초짜리 예고편 영상에서 뿌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만 놀란 건가요? 화면이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존자들 중에서도 나름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분들이겠죠? 자리에 함께한 캡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영웅이라 칭했던 당신네들이 한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책 섞인 이야기가 오고 간 걸까요?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지 캡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책임감, 사명감이 강한 캡틴인 만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보니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난 듯 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토니와 네뷸라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예고편만 봐선 토니가 곧 죽을 것만 같았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영상에선 토니가 자신의 장기를 10분 발휘해 새로운 슈트를 제작하거나 망가진 우주선을 고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옆에선 네뷸라가 돕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우주선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 속에서 토니가 원하는 슈트를 제작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토니와 네뷸라가 살려면 우주선을 고쳐서 지구 또는 근처 행성으로 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는 게 더 옳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로켓이 맡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토니와 네뷸라가 타고 있는 우주선 베네타는 잘 아시겠지만 가오갤 멤버들이 이용하는 우주선입니다. 핑거 스냅으로 주변 사람들이 사라진 모습을 본 로켓이 정신 차린 다음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함께 해온 가오갤 멤버들의 생사 여부였겠죠. 로켓은 베네타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절망 속에서 받은 로켓의 메시지. 토니 입장에선 한 줄기 빛과도 같았겠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주고받고선 우주선을 고치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토니가 지구에서 못하는 게 없는 천재 공학도라지만 외계 우주선을 고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로켓의 도움은 필수였을 거고요.
로켓은 우주선 안에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임시 방편이나마 우주선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가까운 행성의 좌표를 알려주고선 거기서 만나자고 말하죠. 로켓이 토니가 있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이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챙기기 위함이라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장면은 로켓의 조언대로 토니와 네뷸라가 힘을 합쳐 우주선을 고치는 장면인 셈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보이는데요. 4명 모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슈트를 입지 않은 걸로 봐선 전투할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우주에서 귀환하는 토니, 네뷸라, 토르, 로켓으로 예상합니다. 헐크와 워머신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는 일부러 마블에서 앤트맨 또는 호크아이를 지운 것으로 보이고요. 마블은 예고편에서 페이크를 워낙 잘 넣다 보니까 빈 공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로켓이 어딘가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집 안에는 토니와 네뷸라가 도착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로켓의 복장이 달라졌는데요. 바뀐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켓이 코믹스에서 주로 입는 의상입니다. 로켓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에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 관계상 우주선을 타고 가기보단 스톤브레이커의 바이프로스트를 타고 토르와 함께 온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분들은 아니 뭐하러 어렵게 만나, 바이프로스트 열어가지고 곧바로 토니와 네뷸라가 있는 우주선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주선 자체가 박살나고 말 겁니다. 근처 행성에서 만나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블랙 위도우가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상한 것이 블랙 위도우 머리가 단발인데 여기선 어깨 아래까지 내려올 정도로 장발이라는 점이네요. 이 장면은 미래를 보여주거나 인피니티 워 사건 이후로 시간이 그만큼 오래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는 앤트맨과 워머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벤져스 기지 내부에서 슈트를 착용할 정도면 뜻밖의 빌런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빌런 아니면 캡틴 마블로 보입니다. 캡틴 마블을 보고 적으로 생각하거나 얼마나 강한지 한판 붙어볼 요량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토르는 여기가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로켓이 토니와 네뷸라를 만나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이 바이프로스트를 열고 타노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호크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헤어스타일을 봐선 과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로닌으로 활동하다가 블랙 위도우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들은 뒤론 다시 호크아이로 돌아온 모습이네요.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걸로 봐선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기다리는 듯 하고요. (11호)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캡틴 아메리카의 원형 방패입니다. 이 장면은 현재일 수도 있지만 11호 때로 돌아가 자신이 놓고 간 방패를 다시 챙기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오른쪽 앞쪽부터 원형 방패를 든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블랙 위도우, 로켓, 앤트맨, 워머신, 배너 순입니다. 앤트맨과 워머신의 공간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토니 아니면 네뷸라일 확률이 높겠네요. 마블 영상에선 약간의 빈 공간이라도 보이면 누군가 빠져있는 걸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벤져스 멤버들의 걷는 모습을 실루엣 형태로 보여주는 연출은 양자 슈트를 감추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자, 제가 준비한 엔드게임 2차 예고편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주시는 게 영상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간TV 채널은 본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유롭게 나누고자 만든 채널이거든요. 학교 시험처럼 틀리고 맞고를 따지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자유롭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